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셨습니까? 이번 주말 날씨가 꼭 트럼프가 하는 모양새 같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날씨가 이렇습니까? 정말 벚꽃이 날리는 그런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오전까지였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완전히 완전히 토라진 그런 아이 마음 마냥 날씨가 이렇게 아주 조변석회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옷을 평소보다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데일리 신문 4월 14일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주요 기사들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늘부터 화면이 좀 바뀌었죠? 큼직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IT 제품 면제, 삼성 관세 아마겟돈은 피했다. 이게 이제 톱 기사입니다. 사실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이번 주 중에 반도체라든가 그 의약품 관련돼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구체화될 것이다. 뭐 대략 25% 정도 관세 부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할 때만 해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체 관세가 부과가 될 테니까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의약품 쪽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새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끝까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요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주말에요. 미국 관세국에서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뭐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표현 나오죠. 뭐 노트북도 들어 있고요. HDD,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태양광 패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PU, GPU 저렇게 들어가니까 대충 어느 회사 감이 오시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일단은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해당이 되고요. 국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는 게 지금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에 현재 공장을 하고 있죠. 한화 솔루션이라든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HT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정도인데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표마저 보시면 상호관세 제외로 인한 수혜 기업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델, TSMC 저기서 엔비디아라든가 델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는 거는 저기에 저 앞에 위에 해당되어 있는 이 상호관세 제외 품목들 중국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딱 이 내용만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거 뭐야? 중국 뭐 때려잡겠다면서 그렇게 온갖 데 관세 뿌리고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을 잡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 심지어 동맹들까지 관세 부과하면서 그렇게 틀어놓더니 관계를 이게 뭐야? 이게 뭐 결국 저것 때문에 중국 일테면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서 중국을 잡겠다 한 건데 이게 뭐 도라미 탑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뭐 기업들, 국가들에서 이런 생각을 또 투자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말에 또 얘기를 했죠. 확정된 거 아니야. 조만간 발표할 거야. 그리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또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한 달 유예하는 거야. 반도체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앞서 제가 표현을 한 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호관세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그런 품목들은 상호관세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품목별 관세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러트닉 장관의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자동차하고 철강 제품 같은 경우 25% 관세가 지금 이미 부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철강이라든가 자동차처럼 반도체나 뭐 의약품이나 다른 어떤 제품들도 이렇게 품목 관세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시장이 다시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라는 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관세 관련된 위협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약발이 다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에서 25% 관세 부과할 수 있겠죠. 품목별 관세. 근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위협적이고 다른 국가들이 절절 매개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공포 때문인 거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 미국의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미국의 수출을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사단이 난다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했던 거고 그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 유럽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던져놓고 결국은 협상을 해서 뭐 보편관세 10%만 부과한다. 사실 보편관세 10%도 사실상 이것도 협상에 따라서는 거의 제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 리스크에 따른 이 위협에 따른 공포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뭐 장악력 이런 것들은 일단 지난주를 고비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급한 건 미국의 국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가 3.8%까지 떨어졌던 게 4.5%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미국의 이 채권, 가장 기본이 되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 10년물 국채 가격, 기준이 되는 미국 경제의 기준이 되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국채를 파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뭐 일본의 한 자산운용사가 뭐 해지를 걸었다가 파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얘기는 사실 조금 지엽적이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좀 크게 바라보면 미국 채권에 대한, 즉 미국계에 대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스크래치가 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지금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다. 이게 만약 이번 주에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마 연준 풋이 작동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관세 폭탄 미뤄졌지만 미국 중국 전쟁 유탄 필까? 예, 이제 주간 증시 전망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앞서 제가 뭐 좀 설명을 좀 저도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라는 건 이제 다시 재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이런 갈등 상황을 이제 계속 가져가면서 2018년도 그 트럼프 1기 때처럼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 관세 리스크,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전쟁 이거를 이제 계속 가져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사실 그래서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의외로 지난 1기 때에 비해서 별로 당황하지 않고 되게 차분하거든요. 반응이 일단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별로 반응이 세질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니네 145%야. 그럼 우리 125%만 때릴게.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인데 그때 중국에서 나온 얘기, 추가적인 얘기가 사실은 조금 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145% 때리니까 우리도 125% 보복 관세를 때리긴 하는데 사실 이제 관세 무의미해. 뭐 100%, 뭐 150%, 200%가 무의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네 더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이제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싸움을 트럼프가 걸기는 했는데 싸움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별로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네 뭐 수는 다 뻔히 보이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할래?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또 트럼프 행정부를 당황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롤러코스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 어떤 언행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3% 떨어져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2,300선도 좀 5개월 만, 1년 5개월 만에 좀 무너지기도 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역시 여기 외국인 순매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도 4조 넘게 순매도를 했고 3주 연속 좀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뭐 그 월 단위로 따지면 작년 8월부터 이제 7개월 연속 순매도세도 이어졌고요. 4월 달을 들어와서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7개월이 아니라 8개월째 순매도세가 역대 최장이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연준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주말새 했던 얘기가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단 포커싱 국제시장을 들어 얘기는 한 건데 지금 국제시장에 상당히 이런 분위기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 발작적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연준 잘 알고 있어. 근데 너네도 잘 알잖아. 연준이 과거 금융위기 이후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이를테면 2011년, 12년 그때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중국발 위기 때, 그 다음에 2020년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이번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까지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 좀 위험할 때마다 결국 연준은 뭔가를 했었어. 항상 무슨 대책을 내놓았고 그게 시장에 먹혀서 시장이 안정돼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계속 우상향을 했던 거야. 그러니 이번에도 걱정하지 마. 국제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던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뭐가 잘못되든 결국은 연준이 커버해 줄 거야. 라는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채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대비 다 돼 있다. 이 한마디가 사실 지난주 뉴욕 시장이 장 초반에 급락했을 때 끌어올렸던 이유가 되기도 한 거고요. 결국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는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는 굉장히 높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연준이 어떤 대응 조치를 할 거고 그게 뭐 시장에서 먹혀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시장이 최악의 소위 말하는 앞서 이제 아마겟돈 표현도 썼습니다만 아마겟돈으로 가는 상황은 이번에도 연준이 막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법한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증권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는 개미 파는 외인 누가 없을까? 앞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매도의 주체는 가장 많은 매도를 했던 종목은 이번에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두 반도체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계속해서 판다고 그랬을 때 지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죠. 방산이나 조선주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두 업종은 전체 시장에 차지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현저하게 이 반도체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서 외국인이 됐든 누가 됐든 특정 어떤 주체가 계속 판다고 그러면 시장이 힘들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개인은 왜 살까요? 개인이 반도체를 사는 이유는 결국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이 1조 6천억,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개인이 1조 5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을 3조가 넘게 이렇게 샀던 건데요. 일단 지난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다음에 지금 레거시 쪽,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쪽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고 특히 낸드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1분기에도 6.6조 영업이익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를 근 2조 원 가까이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를테면 시적 가이던스도 그러니까 2분기나 그 이후의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SK하이닉스야 뭐 지난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분야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고 또 그 뒤에 역시 HBM의 이 아주 강한 매수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이제 정말로 결과로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긴 합니다만 결국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장은 결국 이렇게 개인의 순매수 덕분에 결국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좀 해보죠. 펀드와치 이제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사실은 이제 ETF 상품 이제 사셨던 분들 뭐 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사실은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ETF 상품 수익률도 사실은 좀 기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 이거는 이제 주식형 ETF 상품들을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일단 표를 보시는 게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보면 좀 의외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를 담은 그런 ETF 상품들이 이제 다들 주가가 그 ETF 상품의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보시죠.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보셔야 될 거는 일주일 거 수익률만 보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던 1개월 또 연초 이것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1위가 미래세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이건데 자산액이 4,500으로 굉장히 크죠.
이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7.4%의 수익률을 플러스 수익률을 내서 가장 수익률을 높게 냈고요. 근데 1개월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난주에 7% 수익률이 안 냈으면 최근 한 달 새 지지난주 기준으로 따지면 20%가 넘는 그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연초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6%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투자 에이스 포스코 이게 포스코 그룹 쪽은 올 상반기 올 1월 2월에 특히 2월이죠. 2월 3월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이 계열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9%, 연초 이후에는 그래도 16% 수익률을 내는 거고요. 일주일은 6.8%입니다. 삼성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도 역시 6.3%. 그 다음 것도 5%대 이렇게 기록을 각각 했죠. 근데 보십시오. 특히 이제 삼성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이건 레버리지로 확실히 더 그렇겠습니다만 밑에 5번째도 그렇고요. 확실히 수익률이 더블이 되죠. 그 손실률이. 코덱스는 마이너스 30%, 미래세 것도 마이너스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도 20% 훨씬 넘는 그런 마이너스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새삼스럽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만 역시 레버리지가 얼마나 좀 위험한 이런 상품이 잘 이제 아실 테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4.8% 굉장히 낮죠. 해외 주식형은 더 수익률이 낮습니다. 손실률이 높습니다. 마이너스 5.9%. 브라질이 마이너스 4.2% 이게 그나마 선방한 거고요. 중국은 마이너스 11.6% 지난주에 이렇게 굉장히 이게 관세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야죠. 많이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게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정도 요게 마이너스 1.1% 플러스 수익률을 낸 게 조금 그나마 좀 이게 평소 같으면 1.1% 주간 수익률이 1.1%면 눈에 띄지도 않는데 이게 지난주가 얼마나 시장이 이렇게 어목했는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대로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